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주제 넘게도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예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제가 비록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걸 굳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제 예상에 맞지 않더라도 제가 뭐 직업 평론가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1년 후에 이 영상을 보면 뭐 혹시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구체적인 걸 예견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두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고, 두 번째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백석이 넘는 의석을 좀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총선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원내 교섭단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는 유례없는 기이한 현상을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공식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뭐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뭐 소득주도 뭐 성장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려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작년에 그것이 검증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 그걸 밀어붙이시려고 하고 있고, 뭐 그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소수의 분들 말고는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튼 뭐 지금 경제는 거의 현실 경제는 거의 뭐 심하게 말해서 끝나가는 걸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길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보수 진영은 분열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진단하는 현재 보수 진영의 그 부류를 저는 다음과 같이 한번 나눠보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세력이 있고, 그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할 때 그 대체적인 그 범주 안에서는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현실 정치로는 예전에 뭐 찬성하는 그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뭐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쪽에 남아 있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 바른미래당이 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는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거겠지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많이들 복당을 했고, 지금도 이제 뭐 복당을 하네, 복당을 받아주네, 안 받아주나 주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국회의원이 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현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보수 세력을 끌어안아서, 다시 말해 보수 통합을 이루어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수 논객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그 것들을 많이 알리고 이러면서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보수들은 결코 자유한국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민주당에 표를 던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한테 표를 던지는 거죠? 뭐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별로 표를 던질 대상이 없으니까 기권을 하는 숫자가 많아질 거고, 또는 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이기도 하고, 뭐 또 새로운 뭐 예전에 뭐 안철수 현상처럼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누군가 나타날는지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미래를요. 여하튼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중도 정당과 유사한 세력이 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투표를 해본 적들이 꽤 있는데, 과거에 그냥 그나마 눈에 띄는 무소속에게 표를 던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선거를 뭐 어느 세력이 이기는 거에 큰 관심을 갖지를 않고요.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는 지지율이 아무리 하락해도 무조건 이들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견고한 지지층의 결집으로 비록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구 경북은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완전히 압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의 실정에 기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소선거구제잖아요. 하나의 지역구에 한 명이 당선됩니다. 2등은 아무리 근접하게 2등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30% 정도 득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20% 정도를 득표해서 2등을 하나, 30%를 정도로 선전해서 득표해서 2등을 하나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란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의 보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선동에 무지한 국민들이 휘말려서 그렇게 된 것이든, 또 그런 것에 압박을 느끼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든, 그것이 아니든 간에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동이 됐든 안 됐든 당시 수긍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긍했던 보수들이 가진 생각은, 그거는 수긍하지 않는 분들이 당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선동질이 된 거야, 더 공부를 해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걸 수긍했던 보수들이 가진 생각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며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도로 한국당이 된 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당을 뽑아줄 것이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유의미한 정도로 보수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거에서는 지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오늘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자, 일부 보수들은 이제 박근혜는 좌파들의 선동들에 의해 감옥에 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관점을 견지하는 한 지금의 집권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수가 이길 수 있느냐? 자, 박근혜와 이명박은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잘못된 정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나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타 대북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든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특히나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정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그와 무관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행정 정치적인 걸 행정을 더 잘하고 있냐, 정부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인데, 그거는 대통령이 감옥에 갈 정도로 또는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당시 여당도 당시 집권 여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현재 지고 있죠. 대통령도 구속돼 있고. 그걸로 되지 않고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차기 총선거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이것이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일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그냥 막연하게 사과는 한 적이 있으나, 다시 태어나겠다고 막연하게 얘기한 바는 있으나 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구속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다시 출발을 할 때 한번 지금의 여당을 선거에서 이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거라는 걸 지금 영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이기고 지는 차원에서의 전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최소한 그런 전략으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자, 1년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불편한 느낌을 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1년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열어봤을 때 이 영상의 가치가 지금 얘기하는 가치가 한번 드러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